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4월 16일자로 대교협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생, 현재 고2 학생, 고2 학부모님들, 고2 담임교사, 그리고 진학스토리와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대교협에서 4월 26일자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도 첨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대학마다 각 전형에 따라서 얼마의 인원을 뽑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 신문 기사에서 벌써 얘기를 합니다. 2024학년도 정시 40% 유지한다. 지방대는 5,000명 정도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학력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자, 고2가 치르는 대입 정시 21% 뽑는다. 수도권은 그런데 35.6%로 상승했다. 이렇게 요약한 기사들이 어제부로 나왔고요. 또 어느 신문에는 이렇게 표로 얘기해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줄었죠.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근거는 이 대교육, 대입 전형, 금방 말씀드렸던 시행 계획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2020학년부터 24학년까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24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 가는 모집 인원이 근래 5년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인원수가 준 거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역대 최고죠. 수시가 가장 많이 비율이 높고요. 정시는 21%. 그 수시의 79% 중에 학생부 종합과 교과가 합하면 85%, 6% 정도 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이 압도적으로 91%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래픽해서 보여주는 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는 또 이렇게 지역 인재 특별 전형 중에서 의치, 한약, 간호 선발 현황을 이렇게 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학년부터 각 대학마다, 지방에 있는 대학마다 이런 의학 계열, 간호과까지 선발 비율을 40%, 30%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16개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2021년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가 1등이네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학년도 고2 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 입시에서는 서울 상위 16개 대학, 선호하는 그 16개 대학의 정시의 퍼센테이지는 40%를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0.1%가 늘었다라는 거. 아까 정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1%에 불과했지만 서울 상위 16개 대학은 40% 넘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매해마다 학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인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42만 3,179명으로 무려 전년도보다 34,000명이 또 줄죠. 현재 고3도 이전 대비해서 한 5,000명가량 줄었는데 그 숫자보다 34,000명 더 줄고요. 그리고 현재 고1과 중3에 해당하는 학년들은 또 오히려 더 늡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은 좀 안타깝지만 대학 가기가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어폐가 있죠. 지방권 대학은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대학 입학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나오는 건, 이 타이밍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게 4년 예고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4년 전에, 그러니까 현재 고2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2022년도잖아요. 2020년 2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 2005년생이 중3이 되려고 했던 그 해의 2월 말, 그러니까 2학년의 2월 말 또는 3학년 되기 전 바로 그 2월 말에 대입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때 말했던 내용이 정시가 늘 거다. 그 얘기 했죠. 바로 전에 발표했던 19년에 발표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토대로 해서 정시가 늘 거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작년도 1학년 8월 말에 자, 기본 사항을 발표했죠. 전반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자로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죠.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5월 말과 8월 말에 수시 정시 입시 요강이 나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까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요 발표를 하면서, 그죠? 대기업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 언제부터 이제 발표해라, 이렇게 보도 지침 좀 나왔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이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가 증가한다. 사회통합 전형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기회균등, 하나는 지역균형인데요. 자, 기회균등은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해당하는 전형이죠. 뭐 기회균등 전형이라는 건 사회적인 약자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위주의 전형들이라면, 지역균형이라는 건 수도권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커다란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자,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현직 2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부장 입장에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 유리할 것 같은데 모집 인원은 줄어요. 대신에 전년도 대비해서 선발 기준은 유지가 된다. 자, 전체 모집 인원은 자, 전년도 대비해서 4,800명, 한 5,000명 조금 안 되게 감소를 한답니다. 보통 종합대학이 한 3,000명 정도 규모라면 또 그 다음에 또 그 대학보다 적은 규모의 대학이 있다면 대학 2개 정도가 없어지는 정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현재 고3은 전년 대비해서 한 2,500명 정도 늘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4,800명이 줄었다. 그리고 전년도 선발 기준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을 딱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시가 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해를 거듭할수록 정시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죠? 수시는 점점 늘고 있고요. 자, 올해는 거의 맥시멈입니다. 수시가 79%, 정시가 21%입니다. 근데 전체 모집 인원이 34만 4,296명. 전년도 대비해서 4,800명 정도 줄었다. 자, 전년도 기조. 자, 수시가 지금 올해 고3만 하더라도 78대 20이면, 자, 정상적이라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하죠. 100명 중에 78명을 수시로 뽑는다 그러면 수시로 대학 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왜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런데 수도권 대학, 이걸 곤욕으로 나눠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른바 지방권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수도권의 정시 모집은 또 선발 비율이 늡니다. 아까 바로 전에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봤지만 서울 상위 16개의 대학, 우리가 선호하는 16개의 대학의 대학들에서의 기본적인 정시 비율은 4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으로 좀 더 넓혀보면, 자, 전년 대비해서 자, 약간 더 정시 인원이 상승하고요. 비수도권은 11.9%로 정시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비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이 4,900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800명이 줄는데 그 인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이른바 지방대의 정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지방대의 정시의 숫자가 줄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우리가 다시 보면, 자, 2023학년도 현재 고3이고요. 이제 현재 고2입니다. 현재 고3의 숫자는 34만 9천 명. 현재 고2는 34만 4천 명. 자, 4,800명 정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좀 보면요. 자,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수도권, 올해 고3은 64.7%를 수시로 뽑는다면, 여기 2024학년도는 64.4니까 뭐 큰 숫자로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88.1%, 여기 2023년도는 86%. 자, 비수도권, 이른바 지방권은 지방권은 전년 대비해서 수시로 못 뽑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수시가 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정시가 줄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그려 더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원이 주는데 큰 틀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수도권의
정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자, 두 번째. 그럼 수시의 핵심은 학생부, 정시 핵심은 수능 위주라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 자, 인구가 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고집비는 감소하죠. 참고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같은 분위기인데 숫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그렇죠. 첨단 학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학과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대학교 뽑는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고2랑 비교해 보면 입시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2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줄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인원을 다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줄이고요. 대신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정시에는 수능 위주인데 아시죠? 학생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리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서의 학생부 전형은 85.8%, 그다음 정시는 91.7%니까 뭐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더 구체화시키면 고적별로 좀 비교해 보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은 이 정도 감소합니다. 이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 전형이 좀 감소하겠죠. 대신에 수시가 줄는 만큼 정시는 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다 감소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정시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더라. 아까 표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서의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자, 두 개를 합하면 이게 85%. 그죠? 전년도에도 많았는데 올해도 많다. 그런데 종합 전형이 이만큼 줄고요. 교과 전형도 이만큼 줍니다. 이 종합 전형도 특히나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줄고요. 정시는 전년도에도 91.2% 많이 뽑았는데 올해도 91.7%로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 그래서 이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 자, 수능 위주에서 자, 요만큼의 숫자가 줄어요. 요만큼 줄는데 이 줄는 숫자도 결국 지방에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줄는 거죠. 자, 이게 수시 정시를 나눈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시 정시 나누지 않고 전체 전형으로 봤을 때는 자, 학생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수능이 메인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교과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종합, 그 다음이 수능 위주죠.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수시고, 그죠? 물론 이제 실기 실적도 수시에서 뽑는 대학도 있지만, 자, 수능 위주가 이제 정시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로 따라 분리한 게 이거죠.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학생부가 거의 85%, 정시는 수능 위주가 91%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권역별로 좀 나눠보는 겁니다. 자, 수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리가 지방으로 말하는,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이겁니다. 자, 비수도권에서 뭐가요? 비수도권에 전반적으로 주는데, 자, 종합전형이 이렇게 많이 줄어요. 물론 수도권에서도 요만큼이 줍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학생부 위주 요 전형에서 더 많이 줄죠. 그리고 대신에 교과 내신 위주의 전형은 좀 더 소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정시에서 비수도권에 뭐가요? 요 전형. 수능 전형이 상당히 많이 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요만큼 줄고 종합에서 이만큼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이라고요? 자, 비수도권 무려 4,900명이 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4,800명이 줄는데 물론 수도권에서의 전형도 좀 줄긴 줄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이만큼 줄면 이만 줄는 만큼 정시로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능이 좀 이만큼 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4,800명의 감소분은 비수도권의 정시정 수능 전형에서 줄었다. 그래서 정시로 지방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전략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뭐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시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통합 전형.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사회통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죠. 기회균등과 지역균형이 있는데 기회균등이라는 건 여기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에 따라서 한 건데 주로 이제 어떤 전형들이 있냐면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만학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자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기회를 주는 전형인데 더 늘린다는 얘기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만큼 숫자가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갖춰진 학생들은 이 자격을 갖추고 나서 대학 가기 좀 더 쉬워진 거고요. 또 하나의 사회통합균형 전형이 뭐냐,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지역균형 이퀄 학교장 추천전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명확하게 지역균형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자,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퀄 교과 전형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이 말 다 있는데, 이 전형도 요만큼 늘어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도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전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 전형이 내신 좋은 학생들, 수능 체제가 갖춰진 학생들,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고, 이 기회균등이라는 건 자격이 갖춰진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다. 자,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가 증가했는데, 특히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요거 의치, 한의, 약학, 간호 계열의 선발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늘었다. 아까 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10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2,581명 늘었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 다른데, 지방권 학생들은 그만큼 의학계열 가기가 이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진 거죠. 물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는 약간 또 구분할 수 있겠지만, 초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레벨 학교라 치면, 이전에는 아무리 내신 관리 잘하고 아무리 서류 관리 잘해도 최저학력을 준비하지 못하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전 대비해서 일단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만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 전년 대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지방에 있는 의치, 한의, 약학, 간호 계열은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이 지방으로 요 계열의 대학을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당연히 TO가 줄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시에서 못 가니까 정시로 몰릴 개연성이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이렇게 책자로 배부해서 이제는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나누겠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입시 관련된 기관에서 또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줄 거고요. 저 또한 이 자료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그 입시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나갔던 이 기사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24학년도에 그 모집 인원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비율이 79대 21이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줄었다. 수도권 비수권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충 들어옵니다. 정시권은 여전히 40% 육박하는 인원을 모집한다.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그럼 마지막에 했던 저희 이제 특별전형의 의치학 간호 선발 현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이 너무나 많은 서울에 있는 이 대학들, 그죠? 전체적으로 정시는 21%의 선발 비율을 유지하지만 서울 상위권은 40% 가까이 선발 인원을 유지한다. 자, 우리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시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 필요한 학생부를 관리 잘하는 게 일단 관건이겠죠. 내신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류 관리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수시 인원이 많지가 않고 정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능 공부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신 성적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합 전형. 아까 봤지만 단일 전형으로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수시에서 종합 전형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은 할 게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대신에 지방권에 있는 대학을 희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교과 전형만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입시를 치를 수 있고요. 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붙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전략이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붙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수시에서 붙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 입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는데 진학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들 고2, 고3 입시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